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당대 룰을 가지고 한참 국민의힘 여권은 좀 약간 갈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이미 예고된 거고 이 갈등은 치유돼야 한다. 어떻게? 전대로는 100% 고쳐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전체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역선택으로 들어온 이준석의 이 국민의힘 파괴, 당을 파괴하고 국가원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한 그 폐륜 사건,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 사건을 생각한다면 친윤 대 비윤이 막이 올랐다. 전대룰 전쟁이 시작됐다 하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친윤 비윤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역선택은 없어야 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이준석을 밀어서 역선택으로 당선시키고 이준석 그는 바로 들어와서 한 일이라고는 자기 당을 까대기하고 국가원수를 모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후보 시절부터 후보가 안 되게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 이 못된 작업을 했던 자가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원수를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당을 어떻게 망쳤습니까? 5번이나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친윤이고 비윤이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모두가 지금 이거는 안 된다. 왜 하필이면은 국민의힘은 룰을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 민주당도 25%를 했는데 왜 30%라는 많은 수를 갖다가 역선택을 할 수 있게끔 했나? 민주당에는 말이죠. 역선택으로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보수 우파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역선택이고 뭐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복병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겨냥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대구 메일인가 무슨 어디 있죠. 유튜브를 하는 방송에서 여기 서울의 지사겠죠. 프레스센터 거기에서 한번 방송을 지난해 3월 달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준석이가 당을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쳐다보니까 그런 관심이 있었고 처음부터 이준석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국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선택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한 짓은 못된 짓만 다 하고 갔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민주당을 비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이준석 당대표. 이것 때문에 여권을 지지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제는 전대룰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대룰을 개정해야 되지만 그 개정도 90대 10 그러니까 당심이 90이요 10이 개방된 여론조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100% 당심으로 해라 이겁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드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들어서 정치공학으로 해서 들어온 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현상. 안 그러면 당을 어떻게 가처분을 5번을 합니까? 그리고 유승민이가 그걸 말겠어야죠. 유승민이 다 뒤에서 뻔뿌질 했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던 들어와서 이준석이가 그의 패거리 홍위병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나는 국대다 하고 대변인들을 전부 갈아치고 수석 대변인의 그의 수족 같은 사람 여성 하나를 딱 데려다 놓은 게 그게 허은하 아닙니까? 그리고 허은하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이렇게 회견하는데도 빌려주고 하는 것도 다 그가 다 주선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이준석이가 마지막 떠날 때 이 기자회견한 거
룸을 갖다 국회에 마련한 것.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보면 말이죠. 그리고 허은하가 얼마나 대통령을 저격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것은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저격하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을 저격한 사람들을 절대 거기에 근접한 사람들을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힘 자유우파들의 의견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일반 반장을 뽑는데 왜 3반 아이들이 촐싹대냐. 촐싹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권 주자인 권성동, 김기현, 조경태 의원은 당심 비율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아니 당이 뭡니까? 당은 결사체입니다. 어떤 특정 이념, 당의 이념을 갖고 모여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당심으로 당의 느낌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왜 당심 비율이 30%로 그렇게 많았는지 민주당보다 많았는지 도대체 국민들은 나중에야 그걸 알았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예. 유승민은 그러고 윤핵관이 저 떨어뜨리려고 룰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윤핵관이 아니고 이렇게 이 말을 바꾸세요. 나도 이준석을 뒤따라 역선택으로 내가 당대표가 되고 싶은데 나를 떨어뜨리려고 전대룰을 바꾸려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지. 왜 윤핵관이 유승민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윤핵관이 또 뭡니까? 당신은 이핵관입니까? 유승민은 이준석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대표를 되려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아무 관계도 없는 대통령을 뉴욕 본부에서 가짜뉴스 민노총 MBC 가짜뉴스가 발발해서 자막뉴스 왜곡 선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민주당보다 나서가지고 대통령 정신 차려라 하고 비난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자가 무슨 당대표를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뭐 당대표 욕심이 있는 모양이죠. 이제 두 번 속죄한다. 당신네들 이준석, 유승민, 이준석을 비대위원회 추천했던 이준석을 키웠던 유승민의 똘마니 이준석을 키웠던 정치적 부자간 같은 사람에게 절대로 이제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당신네들은 정치할 길이 없을 것이다. 하려면은 공간이 있다. 거기는 민주당으로 가라. 좌파로 가라. 이 얘기밖에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가 허다합니다. 지금.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새 당대표 선출할 전당대회를 내년 3월 초에 열겠다고 딱 선언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난 3월 12일 전에는 전당대회 마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당대회 시기가 이제 빨라졌습니다. 당권주자 간의 그 전대룰 전쟁이 본격화됐다고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심과 민심 비율을 지금 현재 7대 3이 돼 있는 것 여기에 3을 갖다가 끼어 들어가지고 당 파괴를 묘하게 모르게끔 이렇게 들어온 자가 바로 역선택으로 들어온 자가 이준석. 그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역사 지도가 달라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 하면서 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버스가 출발한다 하고 윤석열 그 당시에 후보 잠정 후보죠. 출발한다. 그다음에 또 놀리고 비단 주머니 3개가 있다. 이건 완전히 아이가 어른을 놀리고 농락하는 그런 형태를 지녔습니다. 그 모습들 알죠? 당대표가 도망가 버리는 것. 딱 일 벌려놓고 비판해놓고 도망을 가버리고 사라지고 아주 가출을 해버리죠. 그냥. 그러면서 또 공격하고 가출하고 공격하고 한국에서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청년기는 그는 미국에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권에 그 아버지 친구 유승민의 점지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유승민 방에 좀 1년간 인턴하다가 기회다 하고 너 가라 해가지고 비대위원으로 이 여권을 파괴를 많이 했습니까? 유승민이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자가 뒤에서 등원에 칼을 비수를 꼽았죠. 그때 옆에 비대위원 옆에 딱 받치고 유승민을 갖다 모시고
바깥으로 나갔죠.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다른 분들 그때 나가신 분들은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친박, 비박이 있었는데 비박들이 다 나갔죠. 그리고 비박들은 다시 다 들어왔고요. 그때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악용한 사람이 바로 이 유승민 아닙니까? 그래서 비박들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당심과 민심 비율을 7대 3이나 9대 1, 10대 0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10대 0으로 바꿔야 됩니다. 원칙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0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러냐. 이준석 효과가 패를 엄청 줬기 때문에 완전 당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파다합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왜 당원 가입을 계속 요청했겠습니까? 그가 당대표 하는 동안 당원 가입을 엄청 요청을 해가지고 당원이 많이 들어와야 침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정진석 위원장이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전대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룰 변경 의견 수렴 단계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대표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것이고 당원들 대표인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 그 의견이 당연한 거 아니냐.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 뽑는 거는 그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 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당원들이 대표인 당대표야 당연히 당원들이 뽑아야죠.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역선택하게 만들었느냐. 그래가지고 가처분을 5번이나 당하고 당을 온통 난도질하고 성상납 의혹을 일으켜도 자기 급급하고 정무실장 내려보내가지고 증거인멸했다고 해서 그 뭡니까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먹고 이게 얼마나 당을 망치고 해당 행위를 했습니까? 여기에 바로 어른이 유승민입니다. 이 유승민이 또 역선택으로 들어오려고 호시탄탕하다가 덜커덕 걸렸습니다. 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이런 속담이 있죠.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네. 당권 출마를 공식화할 것을 보이는 성동 의원은 당원 투표를 이 역선택 때문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100%로 당원 투표하자. 그 말이 맞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도 100% 당원 경선으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만이 당심 확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심 확대 안 된다 하고 있지만 유승민이가 무슨 당원입니까? 뭐 당적은 있지만 당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당을 파괴하고 대통령을 조롱하고 대통령을 공격했던 자가 무슨 그 상식으로 생각이 안 되는 정말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이 당대표 되겠다고 어떻게 그 양심이 그렇게 마비가 돼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역선택을 하라고 한다. 자기가 1등이다 이겁니다. 그 방송이 어디 방송입니까? 광주 지역 방송에서 한 무슨 여론조사에서 1등 몇 번 했다고 그걸 가지고 광주 지역 방송에서 왜 국민의힘 당대표를 갖다가 그렇게 신경을 써서 여론조사까지 합니까? 거기서 하면 꼭 이준석하고 유승민이가 1등 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요,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려 한다는 등 축구 경기장에 골대를 옮긴다는 등 이렇게 불만을 막 표시하면서 막 또 선전을 해대는데 자신이 경선 룰에 따라서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고 아마 믿는 모양인데 이쪽에서는요, 유승민은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는 공동의 적입니다. 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유승민 같은 사람은 내가 유승민이라면 말이죠. 민주당에 그냥 입당합니다. 아니면 민주당 당대표에 한번 나가보든지. 그래서 한번 극좌파들은 거기서 한번 싸워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기 있을 때는 자기는 중도다 했지만 거기 가서는 나는 극좌파다 하고 내밀고 함께 다퉈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 안철수 의원도 전대루를 7대 3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입장을 보면은 자기는 그래야 여기 당원들한테는 많이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밖에서 볼 때 그래도 안철수가 낫다. 왜?
이준석이 찍은 사람들은 안철수를 더 낫지 이 당원의 골수를 갖다 누가 뽑겠습니까? 고점을 노리고 7대 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대의에 따라서 이번에는 100대 10 아니고 100대 0으로 당심이 100% 반영된 그 룰이 원칙입니다. 안철수 의원에게는 좀 내용이 유승민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전대루를 주장할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는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조금 궤변을 했는데 역선택이 아니라 우리 지지층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준석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비당원 지지층을 배제한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 경우는 해당이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정의원장 발언을 경영해서 일반 반장을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해야 하겠냐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을 했는데 하여튼 안철수 대표는 좀 이럴 때는 자중자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유승민과 함께 궤를 같이 하면서 전대루를 3으로 주장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여튼 이번에 전대루는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100% 당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원론적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0.5나 그다음에 10%나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가변성은 있겠지만 원칙은 이번에 이준석 효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역선택으로 하마터면 정권이 안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가 사실은 이준석이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20% 이상은 앞섰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준석이가 표를 깬 것만 하더라도 20%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는 이런 이준석류의 정치인이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처분을 5번을 내. 정말 웃기는 자가 정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희화화했습니다. 처음에 따르릉 타고 올 때부터가 저 장난기가 또 있구나. 장난을 상당히 칠 자구나 라고 알았는데 역시 그는 가처분을 5번 하고 나갔더군요. 또 성상납은 또 그렇게 그 의혹에 사로잡혀 가지고 성상납을 했는지 뭐 성상납을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면은 빨리 진작 사퇴를 했어야죠. 유승민과 사회 첫 생활을 하고 한 게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 아래서 무엇을 배웠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또 유승민은 무엇을 이준석에게 가르쳐줬나 그것이 알고 싶은 오늘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